어떤 사람들은 침묵에도 불구하고 존경을 받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자신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해받고 때로는 과소평가받기까지 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는 단순히 사람들이 당신을 오해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는 더 깊고 근본적인 심리적 현실을 가리킵니다. 칼 융에 따르면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하려는 욕구는 영혼에 보이지 않는 상처 중 하나입니다. 사람이 이해받기 위해 말을 모으기 시작할 때 실제로는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삶에서 짊어지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자신이 내린 결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느낀 적이 얼마나 됩니까? 오해받을까봐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자신감을 내어준 적이 얼마나 됩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칼 융의 관점이 작용합니다. 융은 진정한 개인의 자유를 이해받을 필요 없이 존재할 용기로 정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출 때 나는 여기 있다. 비록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내 진실은 유효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형태가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를 바꾸는 철학입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정당화도 없이 내리는 결정으로 존경을 받는 반면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하는 사람들은 경멸받는지도 모릅니다. 차이는 말이 아니라 태도에 있습니다. 삶에서 이러한 차이를 경험하면 관계가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은 당신의 침묵으로 시험될 것이고 진정한 관계는 유지되며 거짓된 관계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칼 융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추었을 때 모든 것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이 간단하면서도 급진적인 단계가 당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자신의 결정, 생각, 심지어 가장 단순한 감정까지도 타인의 이해에 맡기는 습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영혼의 토대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단순한 예의나 공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원하며 오해받고 배제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융의 심오한 심리학 분석에 따르면 설명하려는 이러한 반복적인 충동은 순수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는 내면의 권위 상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징후입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존재를 받아들이기보다는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용 심리학에서 개인은 자아라고 불리는 깊은 중심에 도달하고자 노력합니다. 이 중심은 진정한 정체성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하는 습관은 이 중심으로 가는 길을 흐리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내면의 목소리에서 벗어나 타인의 시선에 의지합니다. 결정을 내릴 때 그들은 자신의 실제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이 시점에서 개인은 더 이상 자신의 삶의 주체가 아니라 관객의 박수에 의존하는 공연자가 됩니다. 이는 겉으로는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조용히 영혼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대가입니다. 어린 시절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러한 상태의 근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융은 개인의 심리적 구성이 어린 시절부터 받는 메시지에 의해 형성된다고 주장합니다. 아이가 감정을 표현할 때 폄하당하거나 두려움을 표현할 때 조롱당하면 잠재의식 속에 위험한 기록이 남게 됩니다. 내가 느끼는 건 쓸모없어. 스스로에게 설명해야 해. 이 메시지는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됩니다. 사람들은 침묵이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세상에서 자라며 이해받으려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신감은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의 무게에서 나옵니다. 끊임없이 설명하는 습관은 단순한 의사소통 방식이 아니라 정체성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결정을 옹호하기보다는 정당화하려는 반사적인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신감 상실을 심화시킵니다. 처음에 스스로에게 설명하는 것을 멈추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안겨줍니다. 오랜 습관이 갑자기 중단되면 공허감이 밀려옵니다. 혹시 오해받으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융은 바로 이 지점에서 변화의 기회를 봅니다. 스스로에게 설명하는 것을 멈추면 말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하는 습관에 보이지 않는 대가가 자신도 모르게 영혼에 치르는 가장 큰 대가가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하는 것이
처음에는 안전한 길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내면의 목소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융의 관점에서 이 습관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존재 방식입니다. 이 습관을 버리는 것이 진정으로 자유로 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결국 사람이 자신의 존재에 주는 인정은 온 세상이 줄 수 있는 인정보다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어른의 행동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사람이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하려는 욕구를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뿌리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어린 시절의 침묵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윤계에 따르면 정신의 기초는 어린 시절에 자리 잡고 있으며 아이는 주변 환경의 모든 메시지를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아직 정신적 필터가 발달하지 않은 어린아이는 부모나 권위 있는 인물의 말을 단순히 말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들었던 간단한 문장조차도 몇 년 후 우리 성격을 드러내는 보이지 않는 실타래가 됩니다. 사람들은 자라면서 이러한 내면의 기록이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에는 결정, 관계, 책임이 수반되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의식적으로 경험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윤기 강조했듯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품고 있는 어린 시절의 메시지는 우리의 행동을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손과 같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설명해야 하는 욕구는 사실 어린 시절 이해받지 못함으로써 생긴 공허함의 연장선입니다. 우리 안에 그 아이는 여전히 나를 봐, 나를 이해해줘 라고 속삭입니다. 어른의 가면 뒤에서 우리는 그 목소리를 침묵시키기 위해 말로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받았던 메시지가 성장하면서 그렇게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융의 이론에서 무의식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린 시절은 정신이 가장 예민한 시기이며 그때 기록된 경험과 감정은 잊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의 그림자 개념이 작용합니다. 이해받지 못하고 억압되거나 폄하된 감정은 그림자 속으로 밀려납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그림자는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하는 사람은 사실 어린 시절 무시했던 감정의 그림자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극적인 측면은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끊임없이 침묵당하거나 폄하당했던 사람은 어른이 되어 자신의 감정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결정을 내리지만 불확실함을 느끼고 감정을 느끼지만 스스로에게조차 인정하기를 주저합니다. 무의식이 끊임없이 내 감정은 쓸모없어 스스로를 설명해야 해 라는 메시지를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결국 개인은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거부하고 타인의 인정을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융의 개성화 과정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어린 시절의 침묵의 메시지는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는 가족뿐만 아니라 학교, 환경, 문화에서도 비슷한 신호를 받습니다. 침묵이 수치스럽고 다름이 잘못된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설명하도록 길들여집니다. 융의 심리학은 개인의 경험과 집단 무의식을 결합합니다. 다시 말해 어린 시절에 받는 메시지는 실제로 수천 년 동안 사회에 전해져 내려온 공통된 패턴의 반영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설명하려는 욕구는 개인적인 습관이 아니라 집단적인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이 이러한 무의식의 메시지를 인식할 때 그 메시지를 변화시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억압되었던 감정을 다시 받아들이고 내 감정은 소중해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가장 큰 치유의 문이 열립니다. 그렇기에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추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내면의 혁명입니다. 침묵을 지킬수록 당신 안의 아이는 결국 더 이상 너를 변호할 필요가 없어 내 존재만으로도 충분해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의 침묵의 메시지는 세월의 침전물로 굳어집니다. 그 메시지를 변화시키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침묵을 위협이 아닌 힘으로, 이해 부족을 거부가 아닌 독립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융이 말했듯이 이것은 개성화의 길에서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가치 있는 단계입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지 않고서는 어른이 되어 자유로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추는 것은 실제로 어린 시절에 들었던 잘못된 메시지를 되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는 어린 시절의 침묵의 메시지가 우리 성인 행동에 숨겨진 설계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메시지를 인정하고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악순환을 겪게 될 것입니다. 융의 가르침은 과거의 침묵을 현재의 자유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자신을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 때 사실상 당신은 자신의 어린 시절에게 이제 너는 자유로워 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당신 삶에서 가장 심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사람의 삶에서 가장 심각한 단절 중 하나는 무의식적인 내면의 권위 상실입니다. 이러한 상실은 너무나 조용히 일어나서 사람들은 자신이 언제부터 타인의 인정을 자신의 진실보다 우선시하기 시작했는지 종종 기억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양보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을 부드럽게 하여 더 수용 가능하게 만들고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감정을 억누르거나 어떤 결정을 설명할 때 반복적으로 자신을 변호해야 한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바로 이 시점에서 개인은 자신의 정신의 뿌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내면의 권위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한 의사결정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의 본질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러한 신뢰가 무너지면 사람은 외부의 목소리에 얽매이게 되고 삶은 더 이상 자신의 진실이 아닌 타인의 기대에 의해 형성됩니다. 융은 인간의 자아를 페르소나와 그림자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합니다. 페르소나는 사회에 드러난 가면이고 그림자는 억압된 보이지 않는 우리 자신의 일부입니다. 내면의 권위를 잃는다는 것은 사실 페르소나가 그림자를 완전히 억누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회에 순응하기 위해 사람들은 끊임없이 변명을 늘어놓고 끊임없이 적응하려 애쓰며 어느 순간 진정한 자아를 잊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망각은 개인의 평화를 앗아갈 뿐만 아니라 삶의 깊이마저 앗아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사는 대신 타인의 눈에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옳은 결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얼마나 자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묵묵히 무시하고 더 자신감 있어 보이는 타인의 의견에 의지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내면의 권위는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융의 가르침은 이 점에 대해 우리에게 깊은 경고를 던집니다. 내면 세계에서 소외될수록 그는 외부 세계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예 상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무거운 속박입니다. 내면의 권위를 잃은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삶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의 결정에 맞춰 결정을 조정함으로써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의 길을 포기합니다. 이러한 포기는 때로는 직업 선택, 때로는 관계 선택, 때로는 가장 단순한 일상의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하지만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에 왕좌를 내어준 것입니다. 융은 이러한 상황을 윤회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내면에서 물러나 외부 세계의 좁은 경계에 안주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설명해야 한다고 느끼는 사람은 실제로 내 가치는 당신에게 달려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관계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융은 내면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개인적인 필요일 뿐만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자신의 내면의 권위 상실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이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는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하고 변호하려는 욕구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모든 행동과 모든 결정을 타인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느낀다면 이는 내면의 권위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융의 말에 따르면 자신의 영혼을 외부 세계의 저울에 두는 사람은 내면의 균형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상실은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창의성까지 파괴합니다. 창의성은 내면의 권위를 가장 순수하게 반영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권위를 되찾는 것은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궁극적인 판단자는 타인이 아니라 자신 내면의 비판적인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목소리를 침묵시키고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지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점차적으로 내면의 권위를 재건합니다. 융의 가르침은 이 시점에서 용기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용기란 외부 세계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면의 권위를 잃은 사람은 타인의 눈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면의 권위를 되찾은 사람은 자신의 눈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실제로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했던 것을 기억할 뿐입니다. 내면의 권위는 사회적 압력, 어린 시절의 상처, 그리고 오랜 세월 인정받으려 애쓰는 과정에서만 흐려지는 타고난 힘입니다. 이러한 그림자가 걷히면 남는 것은 우리 자신의 순수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는 설명이 필요 없는 고요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힘으로 빛납니다. 융의 가르침은 바로 이러한 힘을 일깨워줍니다. 자신을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잃었다고 생각했던 내면의 권위를 되찾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침묵은 공허함이나 결핍처럼 보일 수 있지만 칼 융에 따르면 침묵은 영혼의 가장 강력한 치유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하고 설명하고 변호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지만 말 뒤에 숨겨진 끊임없는 활동은 내면의 진정한 목소리를 가려버립니다. 마음의 습관이 끊임없는 말과 외부에 대한 집중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침묵은 처음에는 불안한 공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융은 이러한 공허함이 실제로 거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람이 침묵할 때 말로 가득 찬 소음은 사라지고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신호들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침묵은 단순히 외부 세계를 침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침묵은 거의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전화, 알림, 끊임없는 대화, 외부 자극 속에서 침묵은 종종 견딜 수 없는 외로움으로 인식됩니다. 그러나 융에 따르면 이러한 외로움은 사실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 즉 자기 직면입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억눌렀던 감정, 무시했던 욕망, 그리고 설명할 필요 없는 모든 진실들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침묵에 변화시키는 힘은 개인의 내면 여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침묵은 말보다 훨씬 강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친구 옆에 앉아 있거나 연인과 몇 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말을 넘어 영혼이 만나는 순간입니다.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한 소통은 종종 침묵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말은 마음에 말을 걸지만 침묵은 영혼에 직접 닿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춘 사람은 관계에서 이러한 깊이를 발견합니다. 더 이상 타인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가지고 침묵을 나눕니다. 침묵은 또한 힘의 장입니다. 말을 할 때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타인의 판단에 마음을 열게 됩니다. 자신의 진실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자유를 경험합니다. 침묵을 지킬 때 당신은 내면의 목소리와 다시 연결됩니다. 처음에는 이 목소리가 수년간 억압되어 비판적이거나 상처를 주거나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면 침묵은 점차 부드러워지고 당신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침묵은 변화의 실험실이며 고통에서 탄생하는 새로운 의식의 무대입니다. 융은 침묵이 무의식에 접근하는 길 중 하나라고 강조합니다. 꿈, 상상력, 그리고 창작 과정은 종종 침묵 속에서 나타납니다. 작가, 예술가, 사상가들이 침묵 속에서 가장 창의적인 순간을 경험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침묵은 무의식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줍니다. 자신의 언어를 넘어서는 사람은 우주의 의식과 연결됩니다. 윤기 집단 무의식이라고 부른 그 심오한 영역은 침묵이 열어준 문을 통해 들어갑니다. 따라서 침묵은 개인의 치유 수단일 뿐만 아니라 우주와의 연결을 강화하는 신성한 다리이기도 합니다. 침묵을 지키는 것은 또한 위대한 용기의 행위입니다. 침묵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오해하게 하거나 당신의 마음이 당신에게 의문을 품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의 가르침은 침묵에 뿌리를 둔 용기가 진정한 힘이 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자신을 설명하거나 변호하지 않고 그저 존재하는 사람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 힘은 겉으로 드러나는 오만함이 아니라 내면의 자신감입니다. 침묵은 자신의 중심에 대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또한 침묵은 관계의 경계를 새롭게 긋게 합니다. 자신을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의 판단이라는 그림자에서 벗어납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의 인정을 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느끼지 않습니다. 침묵은 습관적인 균형을 깨뜨리기 때문에 때로는 놀라움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러한 태도를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말보다 훨씬 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기 있고 있는 그대로이며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나의 현실은 변함없이 유지된다. 융의 가르침은 이러한 태도가 진정한 자유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침묵에 변화시키는 힘은 사람을 진정한 본질로 되돌려 놓습니다. 침묵은 설명이 끝나고
존재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사람이 침묵할 때 그는 실제로 가장 큰 목소리, 즉 존재의 목소리를 냅니다. 융은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다고 강조합니다. 침묵 속에는 가면도 설명도 없으며 오직 순수한 자아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순수한 자아는 말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빛을 발하고 자신감을 북돋우며 자유를 요구합니다. 침묵에 변화하는 힘은 사람을 말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진정으로 존재의 중심에 서게 합니다. 관계는 인간 영혼의 가장 큰 거울입니다. 모든 우정, 모든 연애, 모든 가족 관계에서 사람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반영하는 거울을 마주하게 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사람들은 서로에게 감정뿐만 아니라 무의식까지도 드러냅니다. 따라서 관계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하려는 욕구는 단순한 의사소통 행위가 아니라 뿌리 깊은 신뢰 부족의 신호입니다. 사람들이 이해받기 위해 말에 매달릴 때 그들은 실제로 자신의 가치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설명의 필요성을 버릴 때 관계는 완전히 다른 차원을 갖게 됩니다. 유대감은 더 이상 말에 기반하지 않고 존재에 침묵하는 힘에 기반합니다. 사랑은 종종 거짓된 토대 위에 세워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설명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사랑받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힙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한 사랑은 가면이 아니라 진정한 자아를 향합니다. 관계에서 자신을 설명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이며 나의 존재는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 이 메시지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설명을 기대하기 때문에 놀라움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태도는 말보다 훨씬 강력한 존중을 불러일으킵니다. 바로 여기서 관계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억지스러운 설명은 조용한 신뢰로 대체됩니다. 이러한 관계의 변화는 특히 경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스스로에 대한 설명을 멈추는 것은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설명할 때 상대방의 공간에 기꺼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나는 여기 있고 나는 가만히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관계의 변화는 이러한 가면을 점차 벗어던짐으로써 일어납니다. 가면이 벗겨지면 처음에는 수년간 설명 뒤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벌거벗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벌거벗음은 자유로 변합니다. 사랑은 더 이상 설명을 통해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존재를 통해 경험됩니다. 관계에서 스스로에 대한 설명을 멈추는 것은 상대방을 해방시키기도 합니다. 설명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모든 것의 의미를 찾고 모든 행동을 이해해야 한다는 기대를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이러한 부담을 제거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거나 이해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없이 그저 서로 앞에 존재합니다. 융은 진정한 관계는 이해가 아니라 수용에 기반한다고 주장합니다. 침묵은 이러한 수용의 가장 깊은 표현입니다. 변화의 또 다른 측면은 관계 속 갈등이 어떻게 경험되는지입니다.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추는 사람은 논쟁에서 말장난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침묵을 지키며 자신의 존재의 힘으로 자신의 경계를 드러냅니다. 침묵은 종종 방어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변화시킵니다. 융의 관점에서 이는 그림자의 통합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와 평화롭게 지내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을 방어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면의 어둠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을 외부에 증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외로움과 평화를 이루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추는 사람은 이해받지 못할 위험도 감수합니다. 이러한 용기는 타인의 판단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게 해줍니다. 처음에는 외로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이 자신의 권위를 되찾는 것입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에서 이 단계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중심에 서 있을 때만 타인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 사람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독 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에서 나오는 힘으로 더욱 굳건한 관계를 맺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선물은 관계의 순수함 회복입니다. 더 이상 타인에게 감명을 주려 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방어하지 않고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한 상태는 관계를 더 단순하면서도
강력하게 만듭니다. 칼 융은 바로 이 지점에서 개인이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진정한 자아는 말이 아닌 고요한 신뢰로 표현됩니다. 이 신뢰는 관계에서 가장 튼튼한 다리를 놓습니다. 그리고 결국 관계의 심오한 변화가 삶의 모든 면에 세우며듭니다. 우정, 사랑, 가족 관계는 더 이상 말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침묵의 힘으로 더욱 깊어집니다.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중심에 존재하기 시작할 때 관계 또한 근본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융의 가르침은 진정한 연결에는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침묵에 뿌리내린 관계는 가장 강력한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바깥 세상에 덧없는 말이 아니라 존재의 끊임없는 침묵으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성취는 자신의 온전함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온전함은 단순히 강점이나 긍정적인 면의 결합이 아니라 어두운 면, 취약성, 그리고 결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오히려 온전함을 조각내게 됩니다. 한 면과 조화를 이루려고 하면서 다른 한 면은 억누르려 합니다. 하지만 모든 부분이 공존할 수 있도록 허용될 때 진정한 힘이 드러납니다. 진실성은 자기 정직의 정점이며 이러한 정직함은 말이 아니라 고요한 존재에 기반합니다. 온전함의 힘은 내면의 평화의 원천입니다. 왜냐하면 조각난 자아는 항상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한 면을 숨기면서 다른 면을 표현하려고 애쓰고 이러한 모순이 영혼을 집어삼킵니다. 자신을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 때 이러한 조각들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정신의 다양한 측면을 개별적으로 방어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기 개성화라고 부른 과정, 즉 내면의 부분들이 모여 하나의 전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개별화된 사람은 외적인 세계에서 강력해 보일 뿐만 아니라 내적인 세계에서도 심오한 균형을 이룹니다. 자신이 완전하다고 느낄 때 외부의 승인이나 거부의 영향력은 줄어듭니다. 융은 이 시점에서 개인이 자신의 권위에 의지하는 법을 배운다고 말합니다. 이 권위는 타인의 승인과는 독립적인 중심입니다. 그러한 중심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더욱 견고하고 더욱 단호하며 더욱 평화롭습니다. 진실성의 힘은 관계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온전한 사람은 상대방을 온전한 존재로 받아들입니다. 더 이상 설명으로 타인을 변화시키거나 설득하거나 조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여기서도 가장 강력한 표현 방식입니다. 진실성을 성취한 사람의 존재는 말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존중을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가장 건강한 관계는 상호 진실성에 기반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완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존재하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허용은 말보다 더욱 견고한 토대 위에 관계를 구축합니다. 진실성의 힘을 느끼는 사람은 더 이상 삶 앞에서 방어적으로 서 있지 않고 창조물 앞에서 서 있습니다. 파편화된 자아는 빈틈을 메우기 위해 끊임없이 서두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실성은 창조적인 에너지를 촉발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은 무의식의 창조적 잠재력에 주목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온전함을 받아들일 때 무의식과 협력하게 되고 상상력, 직관, 영감과 같은 힘이 더욱 자유롭게 흐릅니다. 따라서 삶은 지속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재창조됩니다. 이러한 창조는 설명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온전함이라는 고요한 흐름에 기반합니다. 물론 온전함으로 가는 여정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림자에 맞서고 파편들을 받아들이고 설명을 내려놓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융은 이 과정을 입문, 즉 영적인 전환이라고 설명합니다. 설명이라는 거짓된 안전함을 버릴 때 한동안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불확실성은 일시적이며 지속적인 평화와 힘을 남깁니다. 이제 자신의 존재 전체를 짊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짊어짐이 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가장 큰 자유입니다.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신을 숨기지 않고 어떤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함은 또한 치유의 원천입니다. 정신적 상처는 종종 거부된 부분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을 설명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이러한 상처를 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실함은 상처를 드러내지만 수치심의 원인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상처로 받아들입니다. 융의 상처받은 치유자, 원형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신의 상처를 인정할 때 다른 사람도 치유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이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침묵은 때때로 안전한 피난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을 철회할 때마다 자신의 경계를 지키고 내면의 힘을 강화하고 자신의 권위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출 때 삶에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어떤 설명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나요? 당신의 감정, 선택 또는 존재 방식에 대한 설명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유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자유를 향한 한 걸음입니다. 이 영상의 메시지가 공감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내면의 여정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는 단계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청하시고 그 변화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회비를 내고 저희를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